50강 수업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50강 수업은요, 195페이지부터입니다. 자, 195페이지부터 50강 수업을 또다시 힘을 내어서 여러분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식성 알루미늄 합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내놨습니다. 하스텔로이는요, 주성분이 니켈입니다. 하스텔로이는 A, B, B2, B3, C 등이 있고 가장 대표적인 합금이 하스텔로이 B입니다. 그리고 이제 니켈이 주성분인데 몰리브덴하고 철이 조금 정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합금은 내식성 알루미늄 합금이 아닙니다. 알루미늄 합금이 아닙니다. 자, 하이드로날륨은 밑에 있죠. 알마하내식. 저는 늘 그렇게 외웁니다. 알마하내식.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이 하이드로날륨인데 이 알루미늄 합금 중에서 내식성이 아주 우수합니다. 그래서 알마하내식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알클레드는 알루미늄 판을 다른 금속 표면하고 붙인 것. 그래서 다른 금속 표면에 쉽게 말하면 입힌 것이라고 합친 것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내식성이 아주 우수합니다. 알클레드도 내식성도 우수합니다. 자, 알클레드. 자, 그 다음에 알드리가 있습니다. 알드리도 이제 알루미늄 마그네슘 SiD 합금입니다. 알드리는 알루미늄 마그네슘 SiD 합금입니다. 이 알루미늄 합금들은 하이드로날륨, 알클레드, 알드리오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넘어갑시다. 로쿠엘 경도. 이거 어떤 곳에서는 뭐 로쿠엘이라고 해놓은 데도 있습니다. 로쿠엘. 저는 이제 로쿠엘이라는 그 단어를 선호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로쿠엘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당황하지 마세요. 로쿠엘 경도는 HR입니다. 로쿠엘 경도 적용 시험할 때 사용하는 시험 하중 킬로그램 F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내었습니다. 이건 상당히 자주 나왔습니다. 이 로쿠엘 경도는요, 기준 하중은 모두 10kg F입니다. 왜 기준 하중 시험 하중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 로쿠엘 경도는 어떤 재료에 압력을 가합니다. 그럼 깊이가 나겠죠, 그죠? 그런데 기준 하중을 한번 누르고 그 다음에 또 시험 하중 그 10kg보다 하중이 많이 나가는 것을 눌러서 생긴 압입 자국 깊이 차 A와 기준 하중과 시험 하중 그 차를 이용해서 경도를 측정한 것이 로쿠엘 경도입니다. 로쿠엘 경도. 근데 로쿠엘 경도는 그 검사하고자 하는 재료의 경도에 따라서 스케일, 쉽게 말하면 천대 스케일이 다 달라요. A 스케일 시험 하중은 60이고요. B 스케일은 100이고 C 스케일은 150kg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E는 또 100kg이고 F는 또 60kg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60, 100, 150, 160 이런 식으로 가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쓰이는 게 이 B 스케일하고 C 스케일을 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금속 재료할 때 열 처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열 처리할 때는 대부분 재료가 단단해집니다. 그럴 때는 C 스케일 시험 하중을 씁니다. 열 처리하지 않은 열 처리한 강보다는 조금 경도가 떨어지는 낮은 재료에 시험 하중할 때는 B 스케일을 사용한다. 그래서 꼭 좀 알아두시오. 60, 100, 150, 또 E는 100, F는 60 이런 식으로 가는데 여기서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게 100하고 150이다. 특히 그 중에서도 앞으로 열 처리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C 스케일을 쓴다는 것. 그리고 로쿠엘 경도는 10kg F 기준 하중입니다. 여기서 HR이라고 우리 기호를 표시했는데 보통 C 스케일일 때는 C를 하나 더 붙여준다는 것도 이제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2500도씨 이상의 고용융점 금속 원소가 아닌 것, 이건 몇 번 나왔습니다. 크롬도 용융 온도가 높지만은 여기에서 1875도입니다. 텅스텐이 제일 높습니다. 요거요 3410도라고 했는데 3400도에도 틀린 건 아닙니다. 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몰리브데넘은 2610도, 탄탈lum은 2996도, 2990도 정도만 하면 되는데, 자, 이 숫자를 우리 금속에서는 숫자, 그러니까 온도나 퍼센트는 약간씩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가 몇 번 강조했습니다. 합금원소로 티타늄 첨가할 때의 영향, 규소 바나디움과 비슷한 작용을 하고 탄화물 생성을 쉽게 합니다. 티탄은 결정체 사이에 일어나는 부식에 대한 정성이 증대됩니다. 그래서 이 티탄은 또 특히 가볍잖아요. 그죠? 현금속이니까. 그러면서 비강도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가지 특성 때문에 미국 같은 데서 항공우주용 기기나 이런 데는, 항공우주용 부품이나 이런 데는 로켓이나 이런 데 티탄이 많이 들어간다는 걸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영접에 관한 건데,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건 이제 허용 사용률 산출, 이거는 이제 두 번 문제를 한꺼번에 내놨으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바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AW 240인 용접기 사용하여 용접했을 때의 허용 사용률은 약 얼마인가 해놨습니다. 단 실제 사용한 용접 전류는 200A이며 정격 사용률은 40%이다. 이럴 때는요, 자, 허용 사용률 실제 산출은 실제 용접 정류가 얼마입니까? 200입니다. 200A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정격 2차 정류, 여기 이제 규격이 정해지는 것은 240A입니다. 제곱을 하고, 그 다음 곱하기 뭐를 해주냐면 정격 사용률. 이 용접기는 보면은 그 휴지 시간이 깁니다. 오래 연결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용률이 그 휴식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용률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40%를 하니까 4만 번이면 57,600 곱하기 40은 한 57.6%가 됩니다. 요 정도만 사용해라 라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또 한번 봅시다. 정격 2차 전류가 300A, 여기 실제로 200A 전류로 용접했을 경우 허용 사용률은, 단 정격 사용률은 40% 되었습니다. 그럼 실제 사용은 200A의 제곱이고 정격 사용률은 300의 제곱 곱하기 40하니까 4만 분의 9만 곱하기 40하니까 요거는 90%가 됩니다. 자, 허용 사용률 실제 산출식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산소 아세틸렌 가스 용접에 사용되는 아세틸렌 가스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내놨습니다. 물보다 이 아세톤이 잘 용해합니다. 아세틸렌은 일정 온도 이상에서 이거는 자연 폭발합니다. 압력을 가해도 폭발 위험이 적다. 이건 아닙니다. 구리와 접촉하면 폭발성 위험 있는 화합물을 생성한다. 요거는 뭐 여러분이 별로 그 용접을 전문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요것도 이제 잘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6페이지. 이제 용접에 관한 게 여기 또 나와 있네요. 잘 봅시다. AW200 교류 용접기에서 2차 무부하 전압이, 부하가 걸리지 않는 무부하 전압이 80%, 아크 전압 20V일 때 이 용접기의 효율은 얼마인가? 단 내부 손실은 4kW이다. 요거는 이제 요 밑에 있는 요 단계를 다 거쳐야 됩니다. 효율 산출식은요, 아크 출력 내부 손실 플러스 아크 출력입니다. 근데 여기 아크 출력은요, 말이 안 나왔죠. 아크 출력은 어떻게 하느냐? 아크 전압 플러스 아크 전류. 전원 입력은 어떻게 되냐? 무부하 전압 플러스 아크 전류입니다. 요게 이제 상당히 계산이 이제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자, 1단계 문제 풀이를 한번 봅시다. 아크 출력이란 말이 없잖아요. 그죠? 요걸 계산해야 되냐. 아크 출력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아크 전압이 얼마입니까? 200이죠?
200에다 곱하기 아크 전류는 얼마냐 하면은 여기에 아크 출력은 아크 전압 플러스 아크 전류입니다. 그래서 200 곱하기 이제 20V가 있으니까 요걸 하면은 200하고 20을 곱하면은 여기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4kW가 됩니다. 4kW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전원 입력이 나옵니다. 전원 입력. 전원 입력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무브와 전압이 얼마입니까? 80이죠. 곱하기 그 다음에 아크 전류는 얼마입니까? 아크 전류는 여기 이제 나왔잖아요. 그죠? 아크 전류가 아크 전류가 16kW입니다. 16kW. 20kW인데 뭐냐면 여기에 내부 손실이 4kW거든요. 그래서 16kW입니다. 그래서 2단계 문제 풀이는 효율은 4 여기 4 플러스 4분의 4 곱하기 100 아니고 50%가 됩니다. 여기에서 또 역류를 산출하려면 전원 입력분의 아크 출력 플러스 내부 손실이니까 전원 입력은 16이죠. 아크 출력 내부 손실은 4, 4니까 곱하기 100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묻는 거는 이제 요 50% 산출하는 걸 물었습니다. 여러분, 요 문제가 상당히 좀 복합적인데 좀 잘 한번 요까지 한번 읽어 주시고 한 번만에 조금 바로 능수능란하게 풀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요걸 감안해서 좀 한번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전기저항 열에 의하여 용접되는 전기용접 방법이 아닌 것은 산소, 수소 용접 이건 아닙니다. 점용접, 심용접, 프로젝션 용접 요것은 이제 전기 용접 방법입니다. 저항열에 의해서 하는 게 방법. 산소, 수소 용접 이건 아닙니다. 자, 71번 피복제중 석회석 CaCO3 형석 CaF2를 주성분을 하고 용착금속 중에서는 수소 함유량이 다른 용접봉 대비 10분의 1 정도로 현저하게 작은 용접봉은 어느 것인가? 요것도 용접봉 여러분 구체적으로 아는데 이 용접봉들이 많은데 여기에 수소 함유량이 굉장히 적다고 그랬죠. 다행히 여기에는 저수소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용접봉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로 안 해놨는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일미나이트, 라임, 티탄계, 고셀루로스계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서는 저수소계입니다. 72번 연강판 점용접하기 위해 이연부 설계하여 판 두께 0.4 내지 0.6mm를 용접할 경우에 최소 피치로 가장 적합한 것은 여기에서는 0.4, 0.6mm 용접은 최소 피치는 8 내지 10mm다. 요거는 지금 저도 이 부분을 지금 세밀하게 안 찾아봤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점용접이라는 것은 스팟 웰딩인데 대표적인 겹치기 저항 용접이며 두 장 겹쳐서 환복 모양의 전극으로 좁은 곳에 전기 통하여 압력을 가해 점 모양으로 압접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어떤 계산식이 나온 거 아니니까 판 두께 0.4, 0.6mm를 용접할 경우 최소 피치는 8 내지 10mm가 된다는 것을 좀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용접 시공할 때 잔류응력을 감소시키는 방법과 가장 관계가 적은 것은 잔류응력을 감소시키려면 예열을 해놓으면 급격한 가열을 하지 않으면 잔류응력이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적절한 용착법, 적절하게 녹아서
결합할 수 있는 그런 선정을 하면 되고, 용접 순서를 잘 지켜주는데 용착금속 양을 많이 증가시킨다고 해서 잔용력이 감소하는 건 아닙니다. 뜨거운 열을 받을 때도 내부 응력이 남습니다. 잔용력인데 용착금속량이 많이 증가하면 잔용력이 좀 많이 남습니다. 74번 용접부의 바깥면에 나타나는 피트, 이게 이제 일종의 홈 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용접부의 바깥면에 나타나는 피트의 발생 원인과 가장 관계가 적은 것은 용접 조건을 나쁘게 부적당한 것에 기인한다. 맞겠죠? 청결 상태 나쁜 모재 때문이 더 맞고요. 용접 자체 불량에 따라서 피트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용접봉의 습기에 의해서 기인하는 것. 요것입니다. 용접 자체 불량에 의해서 생기는 건 아니다. 용접부의 바깥면에 나타나는 피트입니다. 피트. 자, 이염현상에 의한 전기장 용접, 이염현상의 전기저항 용접 분류에서 맞대기 용접에 속하는 것. 맞대기 용접은 업셋 용접이고, 스팟 용접이나 심 용접, 프로젝션 용접은 맞대기 용접은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분류가 이제 전체적인 용접 분류가 있는데, 하여튼 업셋 용접이 맞대기 용접이 아니다 하는 거 알아두고, 자, 이제 다음으로 또 넘어갑시다. 197페이지. 내용적 40리터인 산소 용계의 고압측 압력계가 80kg의 제곱센티미터로 나타나고, 가스 용접기 200번 팁 사용할 때 표준 불꽃으로 몇 시간 동안 사용이 가능한가? 이런 문제는 말이죠. 요 계산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요거로서 풀면 되는데, 조금 전에처럼 계산 문제가 아니고 실제 사용할 때 얼마를 해야 된다. 그런 거는 여러분이 지금 실습을 안 해봤잖아요. 그죠? 그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런 대로 알아두고, 여기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에 따라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200번 팁, 프랑스식일 때는 200번 팁이라는 것은 1시간당 200리터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식일 때 200번 팁이라는 것은 1시간당 200리터를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총 산소량은 어떻게 되냐면 내용적 40리터 곱하기 80 하면 얼마 되면 3200리터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걸 200리터로 한다는 것은 200으로 또 나누니까 16시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이런 것 같은 거는 계산하기 쉬운데, 여러분 뭐를 알아둬야 되느냐면 200번 팁이라고 해서 당황하지 마세요. 1시간당 200리터를 사용한다는 것이고, 그럼 총 산소량은 용기에 담겨있는 산소 곱하기 압력 계기, 압력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거 곱하면은 뭐가 되냐면 리틀이 된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 그래서 총 산소량을 200으로 나누면 16시간이 산출된다. 그 다음에 77번 특수 티그 용접에서 사용, 가증한이 아니고 가능하다. 그죠? 자, 이게 특수 티그 용접에서 사용 가능한 전극봉 재료의 구비 조건으로는 해놨습니다. 자, 특수 티그 용접이다. 티그는 여기에 나와있죠. T는 텅스텐입니다. 텅스텐이고,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알아둬야 되는 Ig는 뭐냐면은 이너트 가스입니다. 이너트 가스라는 불활성 가스입니다. 그래서 텅스텐 용접봉이 있는데 이게 마침 총처럼 선처럼 쭉 나갑니다. 근데 그 주변에다 불활성 기체를 풀어줍니다. 그러면은 산화 반응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고 깨끗하게 용접됩니다. 이걸 텅스텐 이너트 가스 아크 웰딩이라고 하는데 티그 용접이라고 합니다. 사용 가능한 전극봉 재료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뭐냐면은 전자 방출이 잘 될 것 맞습니다. 전기 저항열이 높으면은 이게 전기가 잘 전도가 안 되겠죠. 여기 아니고 열 전도율이 높아야 되겠습니다. 용융점이 높아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티그 용접 한번 알아두세요. 자,
78번 점용접인 경우라 생각하는 사람들. 점용접은요, 전류의 세기, 가압력, 통전시간, 이 점으로 압력을 가해가지고 그 스팟 점용접을 하는 거니까 전류의 세기라든지 가압력이라든지 통전시간 이런 게 관계되고, 이 점용접의 도전율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도 이제 도전율 같은 것도 이제 사실 어떤 의미로는 그 뭐 도전율이 낮냐 높냐 이런 관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도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점용접인 경우라 생각할 때는 3요소 이제 알아두세요. 전류의 세기, 가압력, 통전시간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79번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을요, 우리는 또 뭐라고 하냐면 잠호 용접이라고 합니다. 이 용접하면 이렇게 호 방식으로 둥글게 이제 용접이 되고, 이게 어디냐면 어느 물질 안에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잠호라고 합니다. 잠수함을 서브머린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서브머린도 어떤 그 액체나 그 속에 들어가서 하는 게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잠호 용접이라고 합니다. 잠호 용접으로 편면 용접할 때 시작부 균열 결합 원인인 것은 시작부에 실링, 비드가 없었어요. 시작부에 그 밀봉된 그런 비드가 없어서 균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요런 식으로 알아두십시오. 잠호 용접, 요것도 한번 또 자세하게 나올 때 있을 겁니다. 자, 용접 작업할 때 전기 열원이 필요하지 않는 것은 테르민 용접이라고 요거는 앞부분에서 했습니다. 알루미늄과 철을 이렇게 산화물을 녹여서 그 열을 이용하는 거니까 요거는 전기 열원이 필요하지 않는 용접이다 하는 것은 앞부분에도 상세하게 있고요. 자, 자기 비파괴 검사를 한번 봅시다. 이 그림인데 여기에 이제 전류 이제 여기 있고, 여기에 보통 프로드 장비입니다. 이게 프로드 장비고, 여기에서는 이게 이제 그 자분 캔에 들어있는 거고요. 요 원리는 여기에 자분 탐산기 요걸 여기에 갖다 대고 전기를 여기에 이제 공급합니다. 공급하면은 여기에 NS 극이 흘러가는데 자장, 자수 흐르는데 이게 여기에 결함이 있는 곳이었으면 못 가고 이렇게 누설 자장이 됩니다. 그럼 이 위에다가 자석가루를 뿌려놓으면 여기에다 모입니다. 여기 모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결함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장은 항상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는 것까지 알아두십시오. 자, 198페이지입니다. 자, 198페이지. 1번부터. 광자와 물질 상호작용에서 전자상 생성이 일어나려면 광자는 최소의 얼마의 에너지를 가져야 하는가. 여기에 1.02 메가 일렉트릭 볼트라고 합니다. 이거 사실 좀 어려운 거니까 이렇게 1.02 메가 일렉트릭 볼트다라는 거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고도의 또 이제 지식이 필요한데, 광자를 포톤이라고 합니다. 빛은 파동성, 입자성 두 가지가 있는데, 파동성질 측면에서 본다면 빛은 전자기파라고 할 수 있고, 입자성질의 측면에서 볼 때 광자, 양광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자 한 개 에너지는 플랭크 상수의 빛의 진동수를 곱한 값인 hv이고, 진공에서 빛의 속도를 c라고 할 때 운동량 c분의 hv로 나타냅니다. 단 1.22 메가볼트 이상에서 전자상이 생성한다. 자, 여기서 전자상은 어떤 궤도 중 스핀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의 한 상의 전자가 전자상이라고 합니다. 흔히 공유결합 또는 배위결합에서의 전자상을 의미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 조금 어렵죠, 그죠? 여기에 지금 제가 여기에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조금 답이 조금 애매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지금
1.2 메가 일렉트릭 볼트하고 1.02 메가 일렉트릭 볼트 요걸 제가 또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 책에 문제가 잘못됐는지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하나씩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당황할 때도 있습니다. 요 1번은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표면 코일 사용하는 와전류 탐상 시험에서 시험 코일과 시험처 사이의 상대적 거리 변화로 지시 변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리프트 오프 효과라고 지난번에 한번 이 문제가 한번 나왔습니다. 자, 리프트 오프 효과를 한번 봅시다. 표면 코일을 우리 대체적 프로브 코일이라고 하는데 표면 코일 사용하는 와류 탐상, 와전류를 여기서는 와류 탐상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시험 코일과 시험체 표면의 상대거리, 시험 코일과 시험체 사이의 틈의 변화에 지시가 변화하는 것이 리프트 오프 효과다. 즉 시험 코일과 시험체 표면의 상대거리의 변화에 따라 코일의 임피던스가 변화하여 잡음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처럼 리프트 오프의 변화에 잡음이 발생하는 것을 리프트 오프 효과라 합니다. 이 잡음 줄이는 방법에는 자기 비교 방식 코일을 사용하는 방법과 동기건파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십시오. 이 굉장히 와전류에서도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제가 이런 정도까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피 효과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스킨 이펙터인데 교류일 때의 표피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와전류도 그렇고 자분도 그렇고 자기비 파괴도 교류를 많이 사용합니다. 교류 도선의 단면에서 전류는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골고루 흐르지 않습니다. 중심부에서는 자속 서로 교차하는 수, 쇄교수가 크기 때문에 전류 밀도가 작습니다. 그리고 전류는 주변부에 이거 너무 어려우시면 자세히 왔다 갔다 하니까 중심부보다는 바깥쪽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서로 교차하면서 쇄교수라고 합니다. 이게 크기 때문에 전류는 주변부에 많이 흐르는 현상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표피효과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시료 저항 정대하며 주파수가 높아질 때는 커집니다. 주파수가 높아진다는 것은 파장 깊이도 짧고 그렇게 빨리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깊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커집니다. 이 표피효과는 가는선 서로 절연 후 다발의 리치 와이어를 사용하여 방지할 수 있습니다. 철심 중 자속에서도 이 현상이 있고 실제 자기저항 증가합니다. 자, 여기에 자석 아까 쇄교라는 말이 나왔죠. 좌석 쇄교 인터링키지라고 합니다.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서 생긴 자기력선이 코일 형성하는 단면적을 이렇게 통과하는 것입니다. 즉 코일과 교차하는 현상이 자속 쇄교입니다. 이 쇄교는 쇠사슬처럼 교차하다라는 뜻으로 전기장, 자기장이 마치 쇠사슬 골이 연결된 모양처럼 서로 90도로 교차하며 전파가 되는 모양을 표현한 일본식 용어. 이 기술 용어의 한자는 일본식 용어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여러분 특히 더 어려움을 많이 느낄 겁니다. 요게 이제 자속 쇄교다 하는 거 알아두십시오. 어쨌든 표피효과는 와전류도 있지만은 자기 비파기 검사할 때도 있습니다. 교류니까 표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자속 쇄교수가 크기 때문에 전류 밀도가 작고 전류는 그 주변부에 많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표피효과라 하는 거 알아두십시오. 특히 왜 그러냐면 와전류도 그렇지만 자기 비파괴 검사할 때는 대부분 다 교류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특히 표피오바가 많이 나타난다는 것도 여러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99페이지요. 3번. 자, 요 들어가기 전에, 자, 그러면은 여기 어중간하게 끝날 것 같아서 여기 이제 2번을 마지막으로 이 시간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